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아 온라인 사업을 계속했어요. 오늘은 자금이 부족해서 온라인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업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처음에 필요한 자금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결국 돈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늘 충분한 돈이 준비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 자금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 5가지를 꼭 실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라예요. 자본금이 0원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금액이라도 활용해서 일단 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요. 내가 하려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봅니다. 저처럼 명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거나 구매 대행 형태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매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적은 매출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가 만든 사업체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비싼 제품을 팔라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에서 명품처럼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팔고 있어요. 하나를 팔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고요. 판매하는 제품의 객단가가 높으면 매출을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 심사를 할 때 매출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굳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단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해 보세요. 세 번째는 조금씩 대출 금액을 높여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대출 심사를 받아보시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한번 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하는 사업의 매출이 오르게 되면 추가 대출을 심사받을 수 있어요. 매출에 비례해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 작은 매출로 작은 대출을 받고요. 사업을 잘 운영해서 큰 매출을 만들고 나면 다시 대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즉 대출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데 집중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1억 원의 대출로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사업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작은 매출이라도 만들어 나가면서 그 금액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받고 작은 규모의 대출이라도 받아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원금은 상환하지 말고 우선 이자만 상환하는 플랜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면 매달 몇백만 원의 금액을 갚아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출금 상환 방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래야만 자금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요. 생각보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업 자금으로 빌린 금액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요. 대출 금액의 원리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출 받는 곳을 확장하는 거예요. 온라인 사업이 잘 돼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대출 받은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용 등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만약 본인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에도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추가 대출 심사를 꼭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받는 방법과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사업을 시작해라. 작은 매출이라도 만들어라. 두 번째, 객단가가 높은 비싼 제품을 팔면서 매출을 높여라. 그래야만 대출 심사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출 금액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큰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의 매출을 높이면서 대출의 규모도 조금씩 함께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금은 상환하지 말고 우선 이자부터 갚아나가라.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도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 대출이라는 게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크기에 비례해서 대출의 규모도 함께 키워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온라인 명품 리셀 같은 경우에도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사업 자금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기 딱 좋습니다. 10억이 있어도 경험이 부족하면 어떤 명품을 사서 팔아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서 명품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업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10억보다 1000만 원의 사업 자금이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업 자금도 있어야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출을 받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스스로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많은 게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완벽한 학습,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확신을 우선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하나 같이 남겨놨으니까요. 함께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